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휴가로 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꾸준히 올렸었는데요. 최근에 시장도 좀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떨어져서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휴가에만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너그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난주 한 주가 뭐 거의 우리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초토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그나마 종가가 3060포인트로 마감을 좀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고가는 물론 금요일에 1067포인트였습니다만 967.90포인트로 목요일 대비해서 금요일이 2.35%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코스닥입니다. 그만큼 지난주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무려 7%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8월 통틀어서는 6.1% 하락을 했고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건 뭐 지난주 주요국의 상승률을 얼핏 정리해서 제가 살펴보면 지금 모바일로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뭐 나스닥이나 다우는, 나스닥은 0.7%, 다우는 1.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나 브라질, 대만 이런 데는 이제 브라질은 2.6% 하락했고 대만은 3.8% 하락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7%, 코스피가 3.5%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는 주요국 증시, 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대만, 독일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고, 8월을 따지고 보면 인도, 독일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특히 인도가 5.2% 상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주가 아니라 8월을 봤을 때는 6.1% 하락, 코스피가 4.4% 하락, 대만이 5.3% 하락, 브라질이 3.1%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월로 보나 주 단위로 보나 굉장히 많이 하락한 한 달, 그리고 지난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었던 것은 테이퍼링 이슈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되면서 자금을 좀 축소시킨다라는 거죠. 유동성 자금을. 근데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중국이 특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부분들로 하락을 한 부분이 꽤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선방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눌렀고, 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유지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부터는 사실상 시장에서 뭐랄까요, 그저 매수 후에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라보고 막연히 들고 있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스윙으로 뭐 1단위, 주 단위 정도 수준에 보유하면서 박스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수익을 쌓아가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개별 종목 단위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개별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제 영상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지만, 매일매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참고하시고 좀 매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저점을 잡았다, 그러니까 사고 다음 주 내내 들고 있자 라는 방식의 매매는 하락률이라든지 손실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런 매매는 좀 지양을 하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분들이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그 두 종목의 경우에는 보통은 들고서 그냥 막연히 홀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인데요.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그랬을 때 이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다른 모든 주가,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 지수가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지난주에 빅스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가 이 빅스 지수가 지금 우리 시장으로 금요일 마감 후 토요일 새벽이겠죠? 14.35%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요것에 의미하는 것은 어찌됐건 변동성이 큰 변동성에 대한 이런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지금 한번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의 시장은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지수 먼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무려 201선까지 밀렸어요. 201선까지 밀리고 201선을 찍어준 상태에서 어쨌든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을 보면 지난주 제일 많이 빠졌다고 했죠. 이 코스닥도 정말 수직으로 빠지면서 201선을 터치를 지금 하는, 그죠?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01선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정말 이 V자 반등으로 과연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가 시장이 좀 잘 갈 때는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한다면 지수를 받쳐주는 시가총액 큰 대형주 위주들 종목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고 밀려버릴 때는 상대적으로 그 지수의 그나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쭉 밀려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시가총액이 좀 적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평선이 어쨌든 찍었어요. 코스피가. 왜 코스피 말씀드리냐면 이트론과 EID가 코스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보면 지난 그 3월에 한 2900포인트까지 찍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 높이면서 올라갔죠.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면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그 요즘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면 뭐 EID 같은 종목은 사실은 신용잔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용잔고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EID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에 소위 말하는 뭐 반대매매 때문에 이 주가가 밀리면서 시장이 쫙 빠져버릴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런 EID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신용융자를 많이 뭐 몇 10% 이상 많게는 융자로 많이 그 종목이 매매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워낙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을 좀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오히려 8월 18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신용융자가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과연 신용융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졌으니 더 사자 라는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만약에 다음 주 저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이 시장이 밀려버리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시장을 흔들 수가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신용융자가 25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용융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안 좋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해서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난주까지 다음 주까지 밀려버리면 그 밀리는 것에 대한 반대매 물량이 쏟아지고 주가도 한번 쫙 빠졌다가 저점을 잡고 그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뭐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현재 1170원, 뭐 지금 보니까 그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면요, 1183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오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 상대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우리 시장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있음에도 시장이 그만큼 어쨌든 1차적으로 충분히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 더 밀고 다음 주에서 좀 바닥을 잡는지, 아니면 바닥을 잡지 못하고 그냥 밀어버리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뭐랄까요,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아이디와 이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 잠깐 볼게요. 오늘은 뭐 주말이니까 541명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주 내내 상당히 많이 확진자 수가 있었죠. 아시겠지만, 자, 러시아에서 델타 변이 맞춰서 개량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제조했다. 요게 좀 기사가 나왔어요. 8월 19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거의 100% 러시아 간염 100% 델타 변이다 라는 거고요. 굉장히 좀 내용들이 읽다 보면 어찌됐건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83%라면서 뭐 화이자 모더나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러시아는 거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를 통한 확진이 그 러시아 분들의 확진의 대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델타 변이에 맞춰 개량한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제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수 앱지스에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기술진 용인 공장을 방문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둘씩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는 국내에서 긴급 승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보고는 있는데, 뭐 확실하진 않아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그 당대표가 러시아 특사였었고요. 그죠? 송영길 대표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통이죠. 그분이 지난번에도 이 공장을 방문하면서 한국 그 코러스 공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을 하지는 않아서 참 아쉽지만 국내에서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그게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나서 맞으면 주가에 반영이 전혀 없겠죠. 그런데 그 전에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뭐 영향 없이 그냥 긍정적이지 못한 그저 그런 이슈로 치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지켜볼 만한 위치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22일입니다. 오늘 기사가 좀 나왔어요. 전세계 최다 허가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스푸트니크 순이다. 그런데 이 긴급 사용 승인 이게 안 났어요. 스푸트니크 V는. 그죠? 그게 상당히 좀 뭐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과연 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EID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도 백신인데요,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이게 2차전지 소재주 뭐 SKC 뭐 유명하고요. 에코프로 EID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EID는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 설비 설계 제작 및 개발 사업을 영위 중인 KIT와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전공정 설비업체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2차전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쏠린다.
당연한 거죠. 자, 전기차 수차에 대한 유지투자증권의 그 레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7월달에 나온 겁니다. 7월 12일날 나온 것이고요. 여기에는 관련된 업체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EU에서 자동차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2035년 지금부터 한 14년 정도 뒤네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발표 예정이다. 전기차 성장의 속도가 빨라져서 대한민국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죠? 수소차 충전소 확대 계획을 포함해서 수소차 시장도 성장 초기 국면에 진입을 예상한다. 그만큼 물론 뭐 선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들이 있고 EID 반기 보고서에 들어가서 보면 반기 보고서 8월 17일에 나왔습니다. EID에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EID의 사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류 도소매 사업이 있고요. 화장품 제조가 있고 유통도, 그리고 2차 전지 설비 공정 제조 및 자동화 설계 사업, 이게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생산 공정 중에서 파우더 시스템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이 주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차 전지 설비 설계 및 제조에서 나오는 이 매출액을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쭉 봤을 때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포션이 좀 커지면서 비중 자체는 2020년에 비해서 24.3%, 그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2차 전지 요 이슈가 24.3%에서 13.4%로 좀 줄었어요. 줄었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요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요 이슈가 아직은 살아있고, 설사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 시들시들하게 되더라도 요런 이슈는 어쨌든 살아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그렇게 부각되느냐 아니냐겠죠. 부각이 돼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이슈가 없이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 방향성을 정할 수 없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한다고 계속 기대한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락한다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하락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장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밀렸고, 그 밀린 상태에서 EID나 이트론을 살펴본다면 같이 밀렸지만 이슈 어쨌든 재료가 어쨌든 살아있다라는 점을 보고, 그 재료로 세게 갈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슈팅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재료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뭐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쉬었다 보니까. 자, 이제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EID 보면 우선 이수 앱지스였나요? 어제 아까 나왔던 이건데 얘가 22.95%로 갔어요. 금요일에 나왔는데 이게 아마 요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21일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게 뭐 수정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마 이수 앱지스에 대한 이슈가 금요일에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기사로 그나마 양봉을 세우고 이평선 다 돌파해 버렸어요. 얘가 대장으로서 움직일 수도 있는, 이번에 좀 이왕 가는 거면 이게 그냥 개인들 물량 빨고 털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었고 오히려 추세를 좀 전환하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면 이렇게 대장에 한번 치고 뭐가 됐던 대장에 치고 나가면 후속주들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만 이 4.67%로 밀려버렸어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갔다라는 점이고, 이제 이트론 먼저 보겠습니다. EID 먼저 보겠습니다. EID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2.43% 이렇게 상승을 했고, 다만 코스피가 지난주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상승한 종목이 69종목밖에 안 돼요. 코스피 상승한 종목이 829종목이 하락했어요. 그죠? 거의 10%도 안 되는 종목이 상승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EID가 상승을 했죠. 다행입니다. 네, 상승 좀 마감을 했고요. 22평선 돌파 시도가 두 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치고 밀리고 두 번째 치고 다시 또 밀렸죠. 과매도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OBV를 통해서 보면
아직은 이런 물량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매집에 대한 느낌은 지울 수는 없다. 우리가 매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OBV를 뭐로 판단하냐면, 뭐 매집이다 아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승할 때에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빼서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 날의 그 거래량들은 쭉 더해서 그게 큰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쭉 더했을 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락한 날의 거래량이 커서 매집이 아닌 어떤 그런 분산돼서 이 거래량이 퍼지는지, 소위 말하는 뭐 이제 팔고 나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거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OBV는 이 시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 한때의 거래량이 매도 한때의 거래량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100%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고, 현재 보면 이제 요 과매도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원 이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는 참 다행스러운 흐름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고, 한번 싹 눌러줬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괜찮은 흐름으로 갔었는데, 이게 뭐 요런 식의 삼각수렴도 좀 기대를 했었고, 또 요런 식의 삼각수렴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요런 식의 좀 상승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좀 다음 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돌려 세울 정도 수준으로 650원이 이 분수령인데, 650원이라는 이 라인을 정말 돌파할 수만 있다면 강하게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느낌으로는요. 근데 뭐 느낌으로만 되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죠? 650원을 과연 다음 주 돌파하는 이슈들이나 재료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자리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뭐 워낙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괜찮다면 반등이 좀 종목별로 나와줄 거는 같은데요. 과연 얘가 세게 나와줄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은 됩니다. 매동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좀 샀고 또 팔고 하는 흐름, 딱히 뭐 이슈가 될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쭉 외국인들이 거래량을 뭐 늘려가며 산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매동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냥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500원을 지켜줬고요. 500원의 라운드 피겨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500원을 좀 지켜줬고, 여기서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슈팅에서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거 추세전을 아예 해버리면서 정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양봉을 쭉 뽑으면서 돌파를 하는 흐름 이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식의 흐름이죠. 이런 식의 흐름이 거래량을 실리면서 나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조금 그냥 볼린저 밴드의 상단 정도 치고 흐르거나 그러면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식 흐름을 가져갈지는 한번 다음 주 시장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트론을 좀 보면 이 트론도 지금 저는 655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 깨져버렸습니다. 더 밀렸고 결국에는 뭐 종가 기준 655원 정도 수준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똑같은 흐름입니다. 거의 같아요. 이 트론과 EID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치고 밀리고 다시 20평선 치고 밀렸던, 해서 두 종목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구간에서
22평선 돌파하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좀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양봉을 한번 쭉 올리면서 한 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만 나온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뭐 수급을 보더라도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다라고 보이고, 시간의 단일가도 뭐 보합 정도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스푸트니크 V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그런 관련되어져 있는 재료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뭔가 기사가 나오지 않는 하에는 쉽게 그렇게 상승 쪽으로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모더나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모더나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가지 그 백신에 대한 이슈들은 아직도 계속 뭐랄까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기대감, 또 그 러시아 백신이 실제로 뭔가 발표를 좀 해준다면 그러면 그때는 좀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WHO 승인이나 EMA 승인 정도 수준의 파급 효과 있는 재료여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좋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하게 좀 반등이, 만약에 이 러시아 백신 관련된 모든 군들이 한번 세게 흐름을 이어가는 좋은 재료가 터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맞다. 이건 비단 이 종목들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계속 또 올린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도 있고 참 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미국 시장의 빅스 지수가 좀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좀 가라앉고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게 길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하단의 후원, 하트로 되는 게 후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